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 작용하는 이것이 R자임인데 힘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운동 상태 정확하게 제가 처음에 1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을 분석할 때는 운동 상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정지 있는 물체를 보게 될 때는 정지했으니까 합이 0이 되도록 분석을 해드리면 되고요. 얘는 지금 발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형태대로 분석한다는 건, 움직인다는 건 무조건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얘는 가다 멈추다 가다 멈추다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요? 등속 운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0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땅이 발을, 발이 땅을 이런 관계구나. 그럼 이것을 A가 B를, B가 A를 이런 관계가 되니 이때는 물체가 뭘 하게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보세요. 발이 땅을 밀고 땅이 발을 밀었으니까 조금 이따 봤을 때 발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를 P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Q점이라고 놨을 때 P에서 Q까지 발이 이동을 했어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발이 땅을 밀고 땅이 발을 밀었으니까 발이 움직인 건 땅이 밀었기 때문에 움직인 거겠죠. 저희가 걸을 때도 다 그렇게 걷습니다. 그러니 발 입장에서는 내가 힘을 받아서 움직였겠구나. 근데 반대로 발 입장에서는 그러면 발이 땅을 밀었으니까 이것도 R자이니 땅을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기준일 때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점을 놓고 봐야 되는데 힘을 받은 모든 물체는 움직여야 됩니다. 발 입장에서는, 예진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돼요? 그쵸? 땅이 Q점에 있다가 P점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건 관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동한다. 모든 물체는 힘을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뭐 다양한 예가 나옵니다. 그죠? 자동차가 바퀴를 계속 굴려요. 하고 막 굴려서 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요 바퀴도 여기에 뭐 FA든 FB든 힘이 적용하겠죠. 근데 A는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바퀴를 밀어주는 힘이 되겠고요. 바퀴를 밀고요. 여기서는 바퀴가 누굴 밀어요? 바퀴가 땅을 밉니다. 그죠? 보다시피 주어 목적 서로 뒤바뀌었죠? 땅이 바퀴를, 바퀴가 땅을 했으니까 주어 목적과 뒤바뀌는 이런 관계가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퀴가 땅을, 땅이 바퀴를 이해하시죠? 그럼 뭐 그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는구나. 이때 물체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한겨울에 빙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바퀴는 땅을 계속 밀지만 마찰이 거의 없어서 땅이 바퀴를 밀어주지 못하면 바퀴가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체가 움직여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구나. 자,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바퀴가 땅을, 땅이 바퀴를 뭐 로켓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켓 같은 것도 날아갈 때 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켓이 가스를, 가스가 로켓을 뭐 이런 내용들은 책에도 계속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 다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다 쌍으로 힘이 작용해. 다 쌍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면 나도 지구를 똑같이 잡아당기는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작용 반작용 가도 법칙인데 실은 둘 다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힘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힘이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운동 1, 2, 3법칙을 정리할 때는 1법칙을 떼로, 그죠? 떼고 2, 3법칙을 그냥 하나처럼 묶어 가시면 돼요.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했던 중에 이런 내용이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얘 보시면 요렇게 물체가 움직일 텐데 이게 움직일 때 한 물체면
운동의 표현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얘 속도가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는데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또는 시간이 없다면 이동 거리를 주겠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성이 어떤 가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표현이 가능하다면 간단하겠지만 여기에 작용 반작용을 넣고 싶어서 보통 물리에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질량은 우선은 보통 이제 그 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쉽게 제가 이제 킬로그램 표현해 드릴게요. 얘가 2kg, 녀석이 3kg입니다. 자, 힘은 간단하면 정수로 딱 떨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뭐 힘을 여기서 이제 10N으로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내용 끝난 겁니다. 되게 쉬워요. 질량이 2kg, 3kg지만 실은 이렇게 밀어내면 설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A가 B를 뚫고 지나갔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구나. 동시에 움직이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움직이는구나. 같이 움직이는구나. 자, 그럼 가속도부터 찾으면 되겠죠? 가속도 A는 M분의 F니까 둘은 전체 질량 5kg짜리가 10N이라는 힘을 받아서 그죠?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여. 이거 무조건 첫 번째. 가속도 찾아요. 가속도.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각각의 R점을 찾습니다. A가 받은 R점, B가 받은 R점을 찾아요. 근데 R점 F는 뭐예요? MA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는 뭘 알죠? 이미 가속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질량을 알고 있잖아요.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주면 돼요. 즉, 2 곱하기 2니까 4N, 3 곱하기 2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그렇죠? 6N이 나오죠. 즉, 받은 R자임이 이 녀석이 4N이고요. 이 녀석이 지금 6N이란 말이에요. 아, 질량비랑 똑같구나 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N의 힘을 받았더니 A가 4, B가 6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았고요. 맞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물체가 요 가속도로 움직이는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 그럼 정지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뭐 시간 t가 2초였다. 그럼 물체는 여기를 쓱 이렇게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 얼마로 통과합니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질량 5kg짜리가 정확하게 초당 속력이 20 변하는 아이니까 2초 후면 4m/s가 되겠죠? 정지 상태였으니까요. 그죠? 그럼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그럼 이동한 거리 S는 자 V0 T 나오는데 처음 속력이 없으니까 V0 T 빼면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죠? 그죠? 요 우리가 S라고 쳤을 때 요 S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공식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2분의 1의 가속도가 2니까요. 가속도가 2니까 사라지고 시간이 2초니까 물체가 4m 가는구나 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근데 가끔씩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안 어렵냐 얘기만 하자. 이렇게, 그죠? 근데 진짜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결국 저희가 운동 1, 2, 3법칙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정리했잖아요. 이걸로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운동 방정식의 형태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형태가 4개 있거든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 형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얘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칠판을 지우는 것도 일이죠. 보세요. 운동